요양원 보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애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시키고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면 이 집도 다 내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참고 버텨야지. 공짜가 어딨겠어. 화장실 문틈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 집 제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냥 이용만 당하고 있더군요. 설마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일석이조지 뭐야. 지금 이 집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집이 50평대거든. 지금 시세가 장난 아니야? 거의 15억이래. 대박이지?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억이나 줘서 전세 마련해주고 사업 망한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살겠다고 할 때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괘씸하게도 이 모든 게 다 계산된 거였다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던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으실 거예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여정이에요. 올해 67세이고요.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엄마입니다. 사는 곳은 연남동이고 20년 전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샀어요. 작은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모은 저희 전 재산이었죠. 남편은 아들이 중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아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2억을 마련해 줬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결혼 못해요.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아들 결혼에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모아둔 돈까지 다 털어서 줬죠. 그런데 2년 뒤에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차린다면서 전세금까지 빼서 사업 자금으로 써버렸어요. 엄마, 성공하면 집도 사고 다 갚을게요. 결과는 뻔했죠. 6개월 만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들 내외가 말도 없이 제 집으로 들이닥친 게. 어머니, 죄송해요.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한 달만 있다가 나갈게요. 며느리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손자도 태어났고 아들 부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 새끼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그런 마음으로 손자 돌보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기꺼이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엔 어머니, 고마워요. 하던 며느리가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민이 우는데 잠시만 봐주세요. 엄마, 배고픈데 밥 좀 빨리 주세요. 어머니, 여기 청소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먼지가 많지? 애도 있는데. 아들은 아내 눈치만 보기 바빠서 제가 뭔가 말하려고만 하면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이런 식이었죠. 사업 실패 후로 아내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집에서도 아내 말에 꼼짝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내심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또 손자가 할머니하고 뛰어올 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한마디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다 풀렸어요. 그런데 오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친구와 수다 떠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응, 나도 처음엔 싫었어.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보통 일이야.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편해. 애 봐주는 건 기본이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출근만 하면 돼. 정말 꿀이지 않아?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뭔 소리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였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된 거였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뼈 빠지게 시켜 먹고 죽고 나면 유산까지 한 입에 꿀꺽 하겠다는 거였구나.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어쩌다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살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하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어김없이 아침 5시가 되니 눈이 떠지네요. 이젠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손자 밥 해주고 어린이집 갈 준비시키고 아들 내외 출근 준비도 도와주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어머니 고마워요 하며 웃는 며느리 얼굴도 이제는 다 가짜 같았고, 엄마 수고해요 하는 아들의 말도 그냥 립 서비스 같았어요. 점심때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내 집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67년을 살아왔는데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순 없다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네요.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아들 아침 해주고 손자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해줬어요. 며느리는 다이어트 한다며 커피만 마시고 나가지만 아들만큼은 든든하게 먹여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집이 내가 장만한 내 집인데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죠. 그래서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어요. 연남동 골목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죠. 예전엔 이 동네가 이렇게 예뻤나?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 뒷배경이 너무 예뻐서요. 혹시 방해가 되시나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민수라고 합니다. 박여정입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민수 씨는 은퇴한 회계사였고 69세로 5년 전에 아내를 여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이 취미라서 이 동네를 자주 와요.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그날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젠틀한 분이었어요.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매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로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수 씨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여정 씨는 뭘 하셨어요? 작은 식당을 했어요. 30년 넘게요. 혼자서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아들 키우는 재미로 버텼어요. 민수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섣부르게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죠. 며칠 지나니까 민수 씨가 제안하더라고요. 경의선 숲길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산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정말 좋네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맞아요. 저도 오늘 처음 왔을 때 정말 좋았어요. 숲길을 걸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꿈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현실에 치여서 포기했죠. 저도 그래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먹고 살려니 회계사가 됐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이를 먹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솔직한 대화들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민수 씨가 도시락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리하는 게 취미라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공원에서 함께 먹는 그 도시락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내가 아플 때 제가 많이 해서 익숙해졌어요. 그분의 배려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에서는 누구도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맛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수 씨는 제가 가져간 김밥 한 조각에도 정말 맛있네요 하며 진심으로 좋아해 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여정 씨, 오늘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려요. 민수 씨도 오늘 젊어 보이세요. 이런 작은 칭찬들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스킨십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요. 길을 건널 때 팔을 살짝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벤치에 앉을 때 어깨가 닿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여정 씨는 여행 좋아하세요? 어느 날 민수 씨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여행이요.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아내와 자주 다녔었는데 혼자 되고 나서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 민수 씨 표정이 조금 외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혼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사실 제가 가입한 여행 동호회가 있어요. 주로 우리 또래 분들이 모여서 가끔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다녀와요. 아, 그래요? 이번 주말에 강릉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는데 민수 씨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참을 고민하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와 함께 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만나면서 쌓인 마음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괜찮을까요? 갑작스럽게 끼어들어도? 전혀요. 동호회 사람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여정 씨 같은 분이면 환영할 거예요. 민수 씨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말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강릉이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겠네요. 네, 숙소도 좋은 곳으로 잡았어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펜션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설레더라고요. 아들 어릴 때 가족 여행 간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봤나 잘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좋죠. 민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여정 씨, 이 한 달 동안 매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다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67세, 69세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신기했죠. 그럼 같이 가볼까요? 네, 가요. 정말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한 달 동안 민수 씨와 만나면서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배려받고 인정받는 것에 제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깨달았어요. 집에서는 그냥 할머니, 어머니였는데 민수 씨한테는 여정 씨였어요.
한 사람의 여자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죠. 그럼 금요일 아침에 서울역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로 제 얼굴을 봤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도 돌고 미소도 자연스럽게 지어졌죠.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상민아, 엄마가 친구들이랑 2박 3일로 강릉 여행 갔다 오려고 해.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으며 물어봤어요. 그럼 주말 동안 지민이는 누가 봐줘요? 그리고 어머니 친구도 없으시잖아요. 니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못 만났지. 내가 왜 친구가 없니? 그리고 지민이는 휴일인데 너희가 이틀 정도는 봐도 되잖니. 에이, 어머니. 저희도 주말엔 좀 쉬고 싶어서 그러죠. 그리고 지민이가 할머니 없으면 잘 안 자잖아요. 그 순간 어제 들었던 며느리 전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일석이조지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지민이는 너희 아이잖아. 너희가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나도 좀 쉬고 싶구나. 갔다 올 테니 너희는 그런 줄 알아.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봤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2박 3일 정도는 여행 갔다 올 수 있지. 일일이 너희에게 허락받아야 하니?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바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날 밤 가방을 챙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수 씨와 한 달 동안 천천히 쌓인 마음이 이제 여행으로 이어진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내가 될 것 같았어요. 금요일 아침 9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캐리어 하나 끌고 가는 여행이 이렇게 설렐 줄이야. 이런 기분을 느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민수 씨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여정 씨,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너무 기대돼서 잠이 안 왔어요. KTX를 기다리면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어제 동호회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일정이 취소됐다고. 어머, 그럼 어떡하죠? 그런데 괜찮으시면 우리 둘만 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둘만의 여행이라니. 그래도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망설여지네요. 여정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냥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 가는 건데. 민수 씨 눈빛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도 용기 내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둘이 여행 가요. KTX 안에서도 계속 대화가 이어졌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릉은 처음이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젊었을 때 신혼여행으로 온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럼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겠네요. 강릉에 도착해서 펜션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수 씨가 조심히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전 손을 빼지 않았어요. 민수 씨 손이 정말 따뜻하고 든든했거든요. 펜션은 정말 예뻤어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2층 건물이었는데 방이 2개 있었어요. 각자 방을 쓰시죠. 짐 푸시고 잠깐이라도 좀 쉬시고 나오세요. 민수 씨의 배려에 고마웠어요. 짐을 풀고 나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우린 함께 강릉중앙시장에 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수 씨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정말 부부 같았어요. 이 도미 어때요? 좋아 보이네요. 이거로 사요. 저도 모르게 민수 씨 팔에 제 팔을 끼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는데 부끄럽기보다는 뿌듯했어요. 펜션으로 돌아와서 민수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생선을 굽고 나물도 무치고 민수 씨는 능숙하게 요리를 잘 하셨어요.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오늘 여정 씨는 그냥 편안히 앉아만 계세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고 손이 스치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달콤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 씨가 와인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와인을 한 잔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노을이 정말 예뻤어요. 여정 씨, 정말 아름다워요. 맞아요.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아니요. 바다 말고 여정 씨가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민수 씨도 정말 멋져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둘 다 웃음이 났어요. 우린 마치 20대에 처음 연애하는 남녀처럼 설레고 즐거웠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도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제 어깨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좋으시죠? 괜찮아요. 너무 좋아서 추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정 씨, 저는 진심이에요. 뭐가요?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이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요. 가슴이 쿵쿵 두근거렸어요. 저도 민수 씨 만나고 나서 매일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 민수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정말 신사답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씨의 키스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키스를 나누고 나서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우리 나이에 이런 스킨십이. 전혀요. 오히려 더 소중해요. 그날 밤 각자 방에서 잤지만 잠이 잘 안 왔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문득 민수 씨도 잠 못 이루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아침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사실은 설레서 잠 못 잤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일정을 상의했어요. 안목해변 커피거리 가보실래요? 좋아요.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안목해변은 정말 예뻤어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 씨가 제 사진을 정말 예쁘게 찍어줬어요. 와, 정말 잘 나왔네요. 모델이 예뻐서 그렇죠.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면서 걸었어요. 손도 자연스럽게 잡고 가끔은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말이에요. 점심에는 유명한 순두부 집에 갔어요. 여기 정말 맛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혼자 먹었으면 이런 맛인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린 순두부를 먹고 오후에는 정동진으로 이동했어요.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지만 해질녘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바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민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정 씨도 나처럼 행복해요? 네,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에는 펜션 근처 횟집에서 회를 시켜서 소주도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정 씨는 처음 봤을 때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민수 씨가 도시락 가져왔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말요. 그때 엄청 떨렸거든요. 이렇게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바다를 구경하며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네요.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정 씨, 서울 가서도 지금처럼 계속 만날 수 있죠?
그 물음에 왠지 쑥스러워져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헤어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정 씨, 오늘은 혼자 자기 싫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민수 씨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도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서로 떨리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정 씨, 긴장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라 많이 떨리네요. 저도요.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순간이 또 올 줄이야. 천천히 해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요. 민수 씨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가 가만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갑작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울면 안 돼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민수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민수 씨도 웃었어요. 서로를 꼭 안았을 때 느껴지는 온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행복했죠. 내 인생에 또다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사랑해요. 여정 씨, 민수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떨렸죠. 저도요, 민수 씨. 내 나이 67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이야. 그날 밤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급하지 않게, 그리고 소중하게 천천히 말이죠.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함께 누워서 작은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네요? 맞아요. 혼자 자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민수 씨 품에 안겨서 잠들 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민수 씨가 제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자는 모습도 참 편안해 보였어요. 꿈만 같았죠. 조심스럽게 일어나려는데 민수 씨가 눈을 떴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모두 민수 씨 덕분이에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런 아침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경포대를 산책했어요. 정말 아쉬워요. 저도요.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정 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에 이런 선물을 주셔서. 저야말로 저에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강릉에서의 2박 3일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제 전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강릉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죠. 매일 민수 씨와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요? 우리가 함께 작은 집에서 사는 꿈이요. 좋은 꿈이네요. 저도 그런 상상을 매일 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손을 잡고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집에서도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까지 나왔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민이 어린이집에서 터졌어요. 그날은 며느리가 월차라서
지민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지민 엄마, 혹시 자기 시엄마 연애하세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강릉에서 봤거든요. 어떤 남자분이랑 팔짱 끼고 회 먹으러 가시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연애를 하시다니 자기 시엄마 능력이 좋으시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이 강릉에 가셨다고요? 네. 완전 러브러브 하던데요. 혹시 재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수군거렸어요. 어머 정말요? 나이가 몇이신데 연애를 하세요? 요즘 실버 로맨스 유행이라던데. 그래도 손자까지 있는 분이 좀 남사스럽지 않아요? 며느리는 지민이 손을 잡고 서둘러 나왔어요. 빨래를 개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겠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직구를 날렸어요. 어머니, 강릉에 누구랑 가셨어요? 친구랑 갔다고 했잖아. 어떤 친구요? 남자친구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응, 맞아,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요?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몇이신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때 아들도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바로 아들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어머니가 남자친구 있대.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네에서 만난 좋은 분이야. 취미가 비슷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그래. 엄마가 67살인데 무슨 남자친구예요? 남보기 창피하게. 아들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연애하면 안 되니? 연애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자도 있는데 자중하셔야지요. 손자는 너희 아이잖아. 내가 왜 손자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니? 그 말에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민이 할머니시잖아요. 할머니라고 해서 여자가 아닌 건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상해, 정말 이상해. 동네 사람한테 다 소문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상하고 그렇게 창피하다는 거야.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 해야지. 내가 이상하다고?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어린이집에서 다른 엄마들이 다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이가 67살인데 남자랑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나는 조금도 창피하지 않아. 오히려 행복해.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 남자가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엄마 집이나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잡지 마라.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좋은 분이셔. 그리고 내가 가져봤자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무슨 재산 운운하니 너희들. 만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지만 함께 할수록 정말 좋은 분이야. 한 달이요? 한 달이나 우릴 속이고 남자를 만나신 거예요? 아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를 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잘못이야? 엄마, 이제 그 남자 정리하고 만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우리 가족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지민이 교육에도 안 좋아요. 지민이가 뭘 안다고 아이 핑계니? 어머니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난 너희한테 할 만큼 했어. 날 그렇게 부려먹어 놓고 너흰 죄책감도 없니? 그때 며느리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 남자와 우리 가족 중에 선택하세요. 뭐라고? 그 남자랑 계속 만나실 거면 우리랑은 같이 사실 수 없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그 남자가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선택해야 하는 거죠? 왜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공격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오늘은 우선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알겠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렴. 뭘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인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세요.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민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정 씨, 목소리가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 씨 상해 드릴 게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평소 만나던 카페에 가니까 민수 씨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눈치를 챘어요. 가족들이 알았군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을 보면 알죠.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소문,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까지 모두 민수 씨가 차분하게 들어주시더니 말했어요. 여정 씨,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이네요.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당신이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표현은 못했지만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아이들이 괘씸나고 화가 났었거든요. 사실 정말 화나요. 내가 왜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번 기회에 아무리 엄마라도 선을 지키도록 해야 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정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기회에 우리 합치면 어때요? 정식으로 함께 살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저도 연남동에 집이 있어요. 아담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민수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투자도 좀 했거든요. 당신이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저와 함께 해주기만 하면 돼요.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 눈빛이 정말 진실했어요. 여정 씨,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 뭐라고 하든 당신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뭐요?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식당 운영하고, 아들 키우고, 손자까지 돌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민수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럼 됐어요. 용기를 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아이들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어머니, 혹시 또 그 남자 만나고 오신 거예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난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모든 걸 결정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민수 씨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다행이네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우리가 잘 모실게요. 결정 잘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민수 씨를 선택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민수 씨와 가족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민수 씨를 선택했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내 말 그대로야 한국말 못 알아듣니?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치매 걸린 거 아니에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어요? 아픈 데 없어. 오히려 살면서 지금이 제일 정신이 맑아. 얘기 끝났다. 너희가 나랑 못 산다고 했지. 그럼 너희가 이 집에서 나가라. 뭐라고요?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집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내쫓으신다고요? 내쫓는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제 너희도 독립할 때 됐잖니. 아들이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직도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평생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행복하다는데 건방지게 선택이나 강요하고.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그러세요? 언제 너흰 항상 날 가정부 취급했어.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지민이는 어떡해요? 어머니가 지민이 키워주셔야죠. 누굴 믿고 아이를 맡겨요? 지민이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너희들이?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너희들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지민이 봐주고. 근데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했니? 그건. 집세도 안 내고 용돈도 안 주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천하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은 그만해 주세요. 이제 늦었어. 나는 이제 민수 씨랑 살 거야. 정말 그 남자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보다는 날 훨씬 사랑해.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나 없이 얼마나 힘든지 이번 기회에 깨달아봐라.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 안에 나가거라. 아들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끝났어. 너희도 독립할 때가 됐잖아. 이제 35인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얹혀 살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참았던 말들을 다 했더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민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수 씨, 저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민수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당당하게. 정말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들에게는 모두 말했어요. 이제 전체 인생을 살 거예요. 민수 씨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정 씨, 정말 용감하세요. 존경해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고마워요. 일주일 후에 나가라고 했지만 막상 날짜가 되니 손자도 걸리고 자식이 뭔지 차마 매몰차게 내쫓기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불만을 표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간 후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죠. 67세 저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지 3주가 지났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와는 매일 만났어요. 때로는 제 집에서, 때로는 민수 씨 집에서.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죠. 여정 씨, 요즘 정말 예뻐 보여요. 예쁘다니요. 이 나이에 놀리지 마세요. 아니에요. 행복해하니까 정말 젊어 보여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차림새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깔끔했던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헝클어지고 화장기도 없었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떻게 왔니? 며느리가 현관에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너라. 거실에 앉은 며느리를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제게 당당하게 대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 지민이 케어, 집안일, 생활비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았다니 다행이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저희를 받아주세요. 제발요. 이제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다. 난 지금이 홀가분하고 편해. 단호하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때 민수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제 집에 들어오시던 차였거든요. 며느리가 민수 씨를 보더니 당황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여정 씨, 손님이 계시네요. 내 며느리예요. 민수 씨가 며느리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네요. 며느리는 민수 씨를 보면서 뭔가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나 봐요. 깔끔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 온화한 미소, 정중한 말투 등. 뭔가 노리고 접근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저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야기들 나누세요. 아니에요. 얘기 다 하고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민수 씨가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민수 씨를 보면서 다시 말했어요. 지민이 돌봄비로 하루에 5만 원, 집안일 도우미비로 하루에 3만 원, 총 하루 8만 원. 네, 일주일에 5일 일하면 40만 원. 한 달이면 160만 원 정도 되겠네. 며느리가 입을 벌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이상해? 남한테 맡기면 더 비싸. 내가 깎아주는 거야. 민수 씨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집세도 내야지. 방 2개 쓰니까 월 50만 원. 집세요? 왜? 내 집인데 공짜로 살 생각이었어. 며느리가 계산을 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가는데요. 너무 비싸요. 비싸.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살아. 하지만 어머니, 그때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정 씨 말이 맞네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민수 씨를 봤어요. 베이비시터 하루 10만 원, 가사도우미 하루 8만 원은 기본이야. 내가 많이 봐주는 거야. 며느리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래, 여기서 같이 살고 싶으면 돈 내고 살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며느리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일단 지민 아빠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나는 이제 바쁘다. 민수 씨랑 데이트 가야 하거든.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데이트요? 왜? 나이 들면 데이트하면 안 되니?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한강에서 피크닉 하기로 했거든요.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나 봐요. 며느리가 나간 후 민수 씨가 말했어요. 여정 씨, 정말 멋져요.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그런가요? 예전엔 여정 씨가 애거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저들이 애거라네요. 정말 그랬어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홧김에 돈을 달라고 했지만 아이들 형편이 뻔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고 말한 거였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생각해봤는데 엄마 조건을 받아들일게요. 그래, 대신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요. 안 돼. 싫으면 관둬라. 엄마, 그리고 선입금으로 한 달치 먼저 입금해. 난 아직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거든.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16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들고 왔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90도로 인사했어요. 그래. 근데 규칙이 있어. 무슨 규칙이요? 내 방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그리고 민수 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네, 며느리가 굴욕적이었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말했어요. 정말 시원해요. 뭐가요? 평생 참았던 걸 다 해소한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네, 그럴 거예요. 한 달 후 아들과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이거 맛있게 잘 됐어요. 맛 한번 보세요. 어머니,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부모 자식 간이지만 적절한 선이 생기니 오히려 더 정중해진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지민이도 예전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 씨와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당당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6개월 후 민수 씨가 정식으로 프러포즈했어요. 여정 씨, 우리 이제 결혼할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죠. 아들과 며느리도 축하해줬어요. 이제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게 저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생 참고만 살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당당한 김여정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한 명의 여자이고요. 67년을 남만 바라보고 살다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해 산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시작한 이 늦은 사랑이 이렇게 오래도록 따뜻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엔 민수 씨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저녁엔 손을 맞잡고 한강을 걷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 이 일상이 참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전엔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며느리 눈치, 손자 돌봄. 그 모든 시간을 내주면서도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말 한마디에 참고만 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제 방구석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기다리며 늙어갔겠죠. 하지만 그때 용기를 냈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누구 눈치 보며 희생만 하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나이를 떠나 언제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